찰싹. 화려한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바닥이 한 젊은 여성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호텔 로비가 순간 정적에 잠기더니 그만. 우렁찬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 67세의 백발의 여성이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채로 그녀는 전화를 꺼내 단 한마디를 외쳤죠. 내려와. 그 한마디에 호텔이 술렁이었습니다. 모두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 그 비밀을 밝히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 사진 속에서 고인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67세 차은숙 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한편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3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은수가, 난 먼저 간다. 너는 꼭 지훈이 장가가는 거 보고 가야 해. 지난주 병실에서 친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농담처럼 웃어 넘겼는데 이렇게 빨리 이별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은숙 씨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죠.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상주석에 홀로 앉아 계신 친구의 남편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떠나보낸 그분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검은색 벤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운전대를 잡았지만 차는 출발하지 않았어요. 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지훈이는 혼자.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은숙 씨는 한빛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한빛호텔, 한빛건설, 한빛전자, 한빛물산까지 4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었죠. 강인한 경영자로 알려진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집으로 가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처럼 느껴졌어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32살 아들 지훈이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이 됐죠. 그날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은숙 씨의 집. 넓은 거실이 있는 펜트하우스였지만 식탁에는 2사람만 앉아 있었습니다. 은숙 씨와 아들 지훈이었죠.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많이 드세요. 지훈이가 어머니 그릇에 반찬을 덜어드렸습니다. IT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한 지훈은 그룹과는 별개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요. 회장 아들이라는 타이틀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은숙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지훈아, 혹시 여자친구 없니? 젓가락을 들고 있던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친구 장례식 다녀오니까 생각이 나서. 너도 빨리 장가가는 모습 보고 싶구나. 은숙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조급했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약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지훈은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죠.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정말? 은숙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슬픔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6개월 정도 교제하고 있어요. 이름은 안수지인데 로얄 팰리스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네,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스위스 투자자를 배웅하러 갔다가 수지를 처음 만났어요. 수지는 아직도 제가 IT 벤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고 있어요.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어머니, 그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 가능할까?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지한테 물어보고 빠른 시일 내에 호텔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괜찮으시죠? 좋아. 정말 좋구나. 은숙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까까지 죽음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삶을 이어가는 이유인지도 몰라요. 다음 세대의 행복을 보는 것 말이죠. 다음 날 아침 7시.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세탁소 겸 주택이었습니다. 깨끗이 세탁소라는 간판 아래로 50대 후반의 부부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지야, 아침 먹어. 주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5살 안수지가 방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나 늦었어. 빵 하나만 먹고 갈게.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점심은 제대로 먹을 수 있어. 어머니는 딸의 도시락 가방을 챙겨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마친 상태였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호텔에서 식사 잘 챙겨 먹어. 걱정하지 마. 그것보다 엄마가 무리하지 마. 아빠, 엄마 좀 잘 챙겨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딸 효녀네. 아버지가 세탁물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30년째 이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해온 덕분에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죠. 그럼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수지는 밝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MBA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던 그녀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는 바람에 모든 걸 포기하고 바로 입사가 가능했던 로얄 팰리스 호텔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했거든요. 오전 9시 50분. 로얄 팰리스 호텔 로비였습니다. 수지가 정문으로 들어서는데 로비 한편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부모가 달래봐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죠. 민준아, 그만 울어. 아빠가 다른 사탕 사줄게. 싫어. 내 사탕. 내 사탕이었는데.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가리키며 계속 울었습니다. 포장을 뜯다가 사탕이 땅에 떨어져 버린 모양이었어요. 수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10분 남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자님. 저는 이 호텔에서 일하는 수지 언니예요.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수지를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죠. 왕자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언니한테 말해주실 수 있나요? 사탕이 땅에 떨어졌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사탕인데. 아이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봉지를 꺼냈어요. 로얄 팰리스 호텔은 어린 투숙객이 많은 곳이라 수지는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다녔거든요. 왕자님, 여기 보세요. 이것도 딸기 사탕이에요. 언니가 왕자님께 특별히 드릴게요. 정말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지는 사탕을 건네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왕자님, 사탕은 천천히 드셔야 해요.
그래야 오래오래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언니. 아이는 활짝 웃으며 사탕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수지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가 진정했네요. 천만에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편 소파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은숙 회장이었습니다. 은숙은 평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서 한 명만 대동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죠. 언론 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그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들조차 회장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수지구나. 은숙은 아들에게 미리 수지의 사진을 받아뒀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약속보다 며칠 일찍 호텔에 온 거예요. 며느리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방금 본 장면에 은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을 대하다니. 마음씨가 참 고운 아이로구나. 은숙은 수지가 프론트 데스크로 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동료 직원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수지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네, 선배님. 오늘 투숙객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중국 관광객 단체 예약이 있어서요. 수지는 재빠르게 컴퓨터를 켜고 당일 예약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오전 10시 정각. 동양인 부부가 프론트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얄 팰리스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지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죠. 하지만 동양인 부부는 당황스런 표정이었어요. 니하오.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데. 아, 니하오. 제가 실례를 했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고객을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던 동양인 부부들도 안도하며 이것저것 질문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시면 25분 정도, 택시는 10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좋겠네요. 그럼 내일 아침에 택시 예약을 해드릴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마워요. 네. 15분 전에 프론트 데스크에 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로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은숙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능숙하다니. 게다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은숙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차를 마시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40대 중반의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쾌한 느낌이 풍겼어요. 그 남자는 수지 옆으로 다가가더니 팔을 툭툭 쳤습니다. 수지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수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죠. 죄송하지만 약속이 있습니다, 총지배이님. 에이, 약속 미루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레스토랑 알아뒀는데. 정말 불가능합니다. 수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총지배인 백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수지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수지 씨, 우리 사이가 이렇게 딱딱해야 하나?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총지배인이 부탁하는 건데 한 번쯤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업무 외 사적인 만남은 사양하겠습니다. 백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달래던 태도가 싹 바뀌었죠. 수지 씨,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똑바로 처신해야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꿋꿋이 고개를 들고 백현을 마주봤어요. 바로 그때 외국인 손님이 프론트 데스크에 도착했습니다. 백현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나중에 두고 보자고요. 백현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은숙의 두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팔걸이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섰어요. 방금 본 장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런 인간이 총지배인이라니. 은숙은 당장 달려가서 백현을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지가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것도 자신이 이 호텔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일단 오늘은 돌아가자. 그리고 은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총지배인 관련 자료 전부 조사해. 과거 여직원들 관련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파악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은숙은 호텔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프론트 데스크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 불쾌한 일이 있었는데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죠. 강한 아이구나. 정말 강하고 훌륭한 아이야. 은숙은 수지를 향한 확신과 동시에 백현을 향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과 수지 그리고 자신이 함께 만나는 그날이 기다려졌어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회장님, 김백현 총지배인 관련 조사 결과입니다. 사무실에서 은숙은 두꺼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여러 여직원들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들이 나왔죠. 지난 3년간 총 9명의 여직원이 백현의 성희롱과 갑질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5명은 퇴사했고 4명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9명이나?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네.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호텔 사장인 이민수 씨에게 신고했지만 백현이 사장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그런 사람이었나? 은숙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민수는 글로벌 호텔 체인에서 20년 경력을 쌓은 유능한 호텔리어였어요. 은숙이 직접 스카우트해서 로얄 팰리스 호텔 사장으로 임명했죠. 그런 그가 처남의 비리를 묵인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는 거야. 이민수 씨와 면담 일정 잡아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은숙은 파일을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지가 저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3년 동안 9명의 피해자가 생겼다면 수지도 분명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을 거예요. 우선 금요일까지 기다려보자.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로얄 팰리스 호텔 프론트 데스크였습니다. 수지는 오늘도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일본인 부부가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인사했죠. 이라샤이마세. 로얄 팰리스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인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쪽에서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지는 능숙하게 절차를 진행했어요. 고려대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일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체크인을 마친 일본인 부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수지는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백현이 나타났습니다. 수지 씨. 수지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개를 돌렸죠. 네, 총지배인님. 백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수지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번에 내 제안 다시 생각해봤어요. 총지배인님, 업무 시간입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백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지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잠깐만 사무실로 가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손 떼주세요. 수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백현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수지 씨, 지금 상사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총지배인님. 수지가 백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제 업무만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백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였죠. 좋아요. 정말 좋아. 두고 보자고요, 안수지 씨. 백현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위협이 느껴졌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수지야, 왔니?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수지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지훈이한테 연락 왔더라. 금요일 저녁에 지훈이 어머니랑 같이 식사한다며? 네, 지훈 씨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긴장되지? 우리 딸. 처음 뵙는 거잖아.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지훈이 어머니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 우리 수지 똑똑하고 착하니까 분명 좋아하실 거야. 수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백현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설렘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금요일. 잘할 수 있을 거야. 수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죠.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5시. 은숙은 로얄 팰리스 호텔 로비에 일찍 도착했어요. 회장님, 약속 시간이 7시인데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미소 지으며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괜찮아. 수지 씨 퇴근 시간이 6시라고 들었거든. 일하는 모습 좀 더 보고 싶어서. 사실 은숙은 수지를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곧 정식으로 만날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남달랐죠. 은숙은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그녀가 회장인 줄 몰랐어요. 그저 우아한 중년 여성 한 분이 로비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프론트 데스크 쪽을 바라보니 수지가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더 밝아 보였어요.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활기찼죠. 오후 5시 30분쯤 프론트 데스크에 우아한 프랑스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DMZ 투어를 취소하고 싶은데요. 수지는 프랑스어로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부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오늘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현금이 부족해서. 수지는 바로 서울교통공사 분실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부부에게 지갑 특징을 물어보고 직원에게 확인했죠. 고객님, 확인됐어요. 2호선 분실물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부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지는 분실물센터 위치와 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당신 덕분에 DMZ 투어도 갈 수 있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로비를 나섰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은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이어 프랑스어까지.
이 아이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은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지의 능력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손님들을 대하는 그 진심 어린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지훈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은숙은 행복한 마음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50분. 곧 수지가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7시가 되면 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정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은숙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정문으로 전신 명품으로 치장한 50대 초반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구찌 가방을 들고 샤넬 재킷을 입고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었죠. 최보영이었습니다. 보영은 거만한 표정으로 로비를 휙 둘러보더니 프론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은숙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어요. 별 생각 없이 지켜본 거였죠.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보영은 프론트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턱을 들어 올린 채 수지를 내려다봤어요. VIP 라운지 가려고 하는데 안내해줘요. 말투부터 명령조였습니다. 수지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고객님, VIP 라운지는 스위트룸 투숙객이나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의 고객님만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 내역을 확인해도 될까요? 예약. 내가 누군지 몰라. 보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호텔 규정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조정밀 사장 아내 최보영이야. 나랑 우리 남편이 매주 이곳에 오는데 그것도 몰라. 수지는 컴퓨터로 예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보영의 예약은 일반 디럭스룸이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예약하신 객실은 디럭스룸으로 확인됩니다. VIP 라운지 이용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뭐?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보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탁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당장 책임자 불러. 이게 무슨 서비스야? 주변 투숙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했죠. 고객님, 진정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규정은. 규정? 규정이 뭐가 중요해? 내가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데. 이 호텔에서 쓴 돈이 얼마인데. 보영은 프론트 데스크를 손으로 쳤습니다. 큰 소리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김백현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백현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보영을 알아봤어요. 그 부인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사모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백현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보영에게는 굽신거리며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 직원이 나한테 VIP 라운지 못 간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 백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수지를 쏘아봤죠. 안수지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분이 누구신지 몰라. 총지배인님 하지만 규정상. 규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VIP 라운지 안내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백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보영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였죠. 안수지 씨, 지금 내 지시 안 따르겠다는 거야.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규정.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VIP 고객에게 신뢰를 한 거 모르나? 당장 무릎 꿇고 사모님께 사과해. 네. 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사모님께 불쾌감을 드린 것에 대해. 백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수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총지배인님, 이건 당장. 백현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은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비서가 급히 그녀를 말렸죠. 회장님, 아직. 은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수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백현은 수지의 어깨를 누르며 강제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보영은 비웃으며 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네. 그런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어. 짝. 보영의 손바닥이 수지의 뺨을 때렸습니다. 수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투숙객들이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백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어요. 은숙이 프론트 데스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죠. 당장 그 손 치워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영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누구야? 왜 참견해? 참견. 이유도 없이 폭력을 쓰는 걸 목격했는데 참견이라고. 이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보영의 은숙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은숙은 보영이의 주먹을 손으로 잡고 팔을 비틀어 버렸죠.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로비로 내려오세요. 주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3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민수 호텔 사장을 비롯해 경영지원본부장, 인사팀장 등 임원들이 숨을 헐떡이며 로비로 뛰어왔어요. 그들은 은숙 앞에 일렬로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보영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뒤로 물러섰죠. 은숙은 무릎 꿇고 있는 수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수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은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수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 그리고는 백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변했죠. 김백현 총지배인. 회장님. 저는. 백현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당신이 지난 3년간 여직원 9명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내 눈앞에서 직원에게 무릎 꿇으라고 강요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3년 동안 정신이 없었다는 건가요? 은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짐 싸세요.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취할 겁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백현이 울며 매달렸지만 은숙은 단호했어요. 용서? 당신이 괴롭힌 9명의 여직원들도 그렇게 애원했을 텐데 들어줬나요? 백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이민수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장님. 네, 회장님.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처남이라는 이유로 그의 비리를 묵인했죠. 이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유능한 호텔리어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스카우트했죠.
하지만 가족을 위해 원칙을 저버렸어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간 무급 정직 처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의 경영 방식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복직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때는 해임입니다. 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영의 차례였습니다. 보영은 몰래 빠져나가려다가 은숙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걸렸어요. 어디 가시나요, 사모님? 보영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며 억지 웃음을 지었죠. 저는 그냥. 대조정밀 사장 부인 맞으시죠? 네네. 귀사는 한빛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거래액이 500억 원이라고 하셨죠? 보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을 대조정밀 사장님께 직접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빛전자와의 거래 관계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평생 일궈온 회사예요. 보영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아까 수지에게 했던 것처럼요. 은숙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방금 우리 직원의 뺨을 때렸어요.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대신 수지 씨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보영은 떨리는 몸으로 수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보영을 바라봤어요. 분노와 동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수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은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비에 모여있던 투숙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에 대한 감동이었죠. 은숙은 수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지 씨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지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우아한 여성이 자신을 지켜줬고 그 여성이 호텔그룹의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바로 그때 호텔 입구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수지야. 박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수지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지훈아. 나 괜찮아. 수지는 지훈의 품에 안겨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죠. 지훈은 수지의 붉어진 뺨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백현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우리 수지를 때렸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해고됐어, 지훈아. 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수지는 지훈과 은숙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훈아, 이 회장님을 알고 계셔? 지훈은 수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수지야, 미안해.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뭘? 이분은 우리 어머니야. 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나는 한빛그룹 회장의 아들이야. 이 로얄 팰리스 호텔도 우리 그룹 계열사고. 수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6개월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재벌 2세였다니. 그리고 자신이 일하던 호텔의 실소유주였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내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는 게 싫었거든. 너도 내 신분을 알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었어. 그냥 박지훈이면 됐는데. 수지야. 지훈이 수지를 다시 안으려고 했지만 수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잠깐만.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은숙이 수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지 씨,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며느리감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몰래 관찰했어요. 신뢰가 많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은숙은 그런 수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나도 지훈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그분도 처음엔 자신의 집안을 숨겼거든요. 나중에 알고 나니 당황스럽고 배신감도 들었죠.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진짜 자기 모습을 사랑받고 싶었던 거라는 걸요. 은숙의 말에 수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이 아이가 여자친구 얘기를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32년 만에 처음이에요. 정말요? 그래요. 그리고 나도.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원칙, 그리고 손님들을 대하는 따뜻함. 모든 게 훌륭했어요. 수지는 은숙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숙은 수지를 꼭 안아줬어요. 울어도 돼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수지는 은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지우는 그런 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2주 후 서울 강남구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였어요. 은숙과 지훈, 그리고 수지의 부모님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수지의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은숙은 따뜻하게 손을 잡아줬어요.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가족이 되는 자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우리 곧 가족이 될 거잖아요. 수지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딸이 회장님 아드님과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저희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은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수지 씨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고려대 수석 졸업에 4개 국어를 구사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하죠. 그런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이 자랑스러우셔야 해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수지 씨가 어머님 간병하려고 MBA를 포기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 효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수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이 너무 고생했어요. 다 제 탓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수지는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지켜줄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은숙은 수지의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안았어요.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감동에 젖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심과 사랑이 모든 걸 이어주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지 씨, 계속 호텔에서 일하실 건가요? 네,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호텔 경영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보세요. 당신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말요?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 그룹은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하니까요. MBA도 다시 도전해보세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우는 수지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수지야. 응, 우리 잘 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강남구의 대형 웨딩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지가 아버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수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단상에서 지훈이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수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맨 앞자리에는 은숙이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훈이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지는구나. 은숙은 친구의 장례식에서 느꼈던 허전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조급함과 두려움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수지는 단상에 올라 지훈과 마주섰습니다. 주례가 선언했죠. 신랑 신부는 이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지훈과 수지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3년 후 로얄 팰리스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돌잔치 장식 속에서 한복을 입은 아기가 돌잡이 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지와 지훈의 아들 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뭐 잡을까? 은숙이 손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은 킥킥 웃으며 돌잡이 상을 바라봤어요. 청진기, 마이크, 책, 돈, 실 등 다양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책을 잡았어요. 오, 공부를 잘하겠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지와 지훈은 아들을 안으며 행복하게 웃었죠. 수지의 부모님도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수지의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손자를 돌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예쁘지? 그럼요, 어머님. 할머니 닮아서 똑똑할 거예요. 은숙과 수지의 어머니는 이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넘어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다음 날 로얄 팰리스 호텔 총지배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안수지 총지배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8살이 된 수지는 우아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MBA를 마치고 2년간 호텔 경영 실무를 배운 끝에 마침내 총지배인이 된 거예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지배인님, 이번 분기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직원이 들어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수지는 보고서를 펼쳐봤어요. 와, 고객 만족도 95%, 전년 대비 15% 상승이네요. 네, 총지배인님께서 시행하신 직원 복지 개선과 고객 응대 교육 덕분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해지는 거죠.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수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지훈과 민준,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수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4년을 떠올렸습니다. 백현의 괴롭힘, 보영의 폭행, 그리고 은숙 회장의 등장. 모든 게 운명적이었어요. 만약 그날 은숙 회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은숙 어머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약한 사람을 지켜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자.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어머니 댁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퇴근하고 같이 갈까? 그래, 좋아. 6시에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알았어. 사랑해, 수지야. 나도 사랑해. 수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로얄 팰리스 호텔 로비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손님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죠.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시작은 작은 친절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어. 4년 전 무릎 꿇고 뺨을 맞았던 그 프론트 데스크. 이제 그곳의 총지배인이 된 수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호텔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챙기며 사무실을 나섰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수지의 행복한 날들은 계속될 거예요.